안녕하세요, 진리입니다. 말 영상은 너무 오랜만이네요. 제가 직장 생활을 한 지 벌써 5년이 다 되어 가더라고요. 오늘은 제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그동안 여러 방면으로 자기 개발을 하면서 느꼈던 점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나 자신을 위해서 현업에 관한 자기 개발이 필수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제가 작년까지는 잘 못 느꼈는데 올해는 유독 내가 본업이 바로 서지 않으면 내가 바로 설 수가 없구나 라는 거를 많이 느끼고 있어요. 제가 사실 재작년에는 회사 일에 곧잘 몰입하고 팀장님께서도 좀 이렇게 우쭈쭈 해주시는 게 있어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나에게 취한다 뭐 이런 게 있었는데 올해는 그런 게 없거든요. 제가 지금 TF에 있는데 저도 잘 모르고 회사도 새롭게 도전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어서 그런 걸 수도 있고 또 그런 거에 비해서 제 동료들은 되게 일을 잘하는 것 같아서 그런 것도 있고 하여튼 그래서 본업에서 느끼는 자존감이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만 해도 본업에도 그리고 사이드 프로젝트에서도 만족감을 느꼈는데 올해는 뭔가 둘 다 죽을 쓰는 모양새가 됐어요. 제가 올해 가장 감명 깊게 봤던 유튜브 영상이 하나가 있었는데 매일 아침 써봤니? 라는 책을 쓰신 김민식 작가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존재감을 키우려면 내 몸이 가는 곳에 내 마음을 보내고 내 마음이 가는 곳에 내 몸을 보내야 한다. 이런 얘기를 듣는데 띠용 한 거예요, 제가 그때 내 몸이 있는 곳이 답이 아니면 어떡하지? 막 이런 생각을 할 때여서 더 그랬을 텐데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여기에 쓰는 에너지도 최소화하고 저기에 쓰는 에너지도 최소화하고 있었던 거예요. 연애로 치자면 뭔가 막 적극적으로 해야지 상대방도 나를 좋아하고 돌아오는 것도 있는데 내가 상처받을까 봐 무서워서 적극적으로 하지 못하고 최선을 다하지 못하고 눈치만 보는데 오히려 그렇게 눈치를 보는 게 더 에너지가 드는 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딱 듣고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내가 있는 곳, 그러니까 회사에서 일을 잘하기 위한 공부를 더 해야겠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회사 일을 열심히 안 한 건 아닙니다. 항상 열심히 하는데요. 열심히 하면서도 의구심을 갖고 있는 거 아세요? 내가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좀 더 잘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계속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아예 새로운 일을 하고 있어서 공부를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좀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의 임계점을 돌파할 만큼. 지금은 제가 기획만 한 다음에 데이터 분석해주시는 분이 또 분석해주시고 또 운영해주시는 분이 운영해주시고 이런 식이거든요. 저는 기획 다 했어요. 여기까지 이렇게 넘길 테니까 알아서 해주세요. 지금까지는 약간 이런 모드였는데 저도 데이터 분석 공부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뭘 하나 부탁하더라도 좀 더 알고 부탁을 하고 얘가 무지성인 상태로 얘기하는 건 아니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게 커뮤니케이션 하기 편한 그리고 좋은 동료가 되려고요. 그러면 제가 회사에서 보내는 이 시간들도 좀 더 가치 있어지겠죠? 두 번째는 현업을 위한 자기 개발을 안 하면 시장의 구직자로서도 회사의 구성원으로서도 경쟁력이 낮아진다라는 걸 제가 깨달았어요. 제가 다니는 회사는 이미 체계가 굉장히 잘 갖추어진 회사인데요. 그런 곳에 있다 보면 진짜 많이 드는 생각이 나 없이도 이 회사 돌아가고도 남겠네 이거거든요. 이 생각에서 한 단계만 더 들어가면 두 가지의 길이 있는데 그러니까 대충 해도 돼가 결론이 날 수도 있고 그래도 노력해야지 이런 답을 내릴 수도 있는 건데요. 솔직하게 저도 이 오랜 시간 다니다 보니까 전자의 마음이 커진 거예요. 대충 해도 될 것 같은데? 나한테 주어진 일만 해도 될 것 같은데? 근데 그렇게 조금 시간을 보내보니까 그 생각이 내가 성장하지 않아도 돼 라는 말이랑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좀 더 생각을 해보니까 그렇게 제가 대충 시간을 때우면서 나이가 들면 회사에 대한 의존도가 더 높아질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 어느 순간 회사가 야, 너같이 별 볼 일 없는 애를 내가 품어주고 있는데 고마워해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나니까 너한테 월급 주면서 데리고 사는 거야. 이렇게 되면 어떡해요? 그래서 대충 시간을 보내고 나면 그 시간 속에서 나의 이야기가 남아있을 리가 없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회사에 의존을 해서 일을 열심히 하고 회사의 성장이 나의 성장이 되게 하기 위해서도 그리고 회사와 무관하게 저의 개인적인 성장을 위해서도 제가 지금 회사에서 하고 있는 이 현업을 위한 자기 개발이 필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 현업을 위해서 자기 개발을 하는 게 또 다른 기회로 이어지기도 하더라고요.
저는 아직 회사에서 주니어급이거든요. 제가 되게 운이 좋게도 입사 초반에 만났던 팀장님들께서 다 교육을 되게 장려해 주시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교육에 굉장히 많이 참여를 했고 이것저것 얕게나마 공부를 했습니다. 물론 저도 막 배우고 이런 것들을 좋아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서 이거 저 하고 싶어요 팀장님 이렇게 얘기도 했었죠. 근데 이게 다른 기회로 이어지기도 하더라고요. 다음에도 비슷한 교육이 생기면 제가 가장 먼저 대상자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좋으나 싫으나 그 콘텐츠와 관련된 일들이 저한테 떨어지기도 해요. 그런 팀으로 가기도 하고요. 물론 그런 것들이 본인과 핏이 안 맞으면 힘들 수 있지만 저는 핏이 맞는 편이었어요. 또 그게 맞으니까 팀장님들께서 알아보시고 저를 보내주신 것도 있겠죠? 근데 이렇게 교육을 다니는 게 나한테 도움이 안 될 리가 없는 게 교육의 콘텐츠라는 게 과거로 회귀하진 않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항상 지금 제일 이슈가 되는 거, 앞으로 중요해질 거 이런 것들을 배웁니다. 지금으로 치면 챗GPT처럼 생성형 AI를 다루는 법을 배우는 거죠. 그러면 내가 그걸 회사에서 가장 먼저 배울 수 있고 다음에 또 그런 교육이 있을 때 한 번도 안 들어본 애보다는 얘가 낫겠지 하고 또 가게 되고 그것과 관련된 일을 하게 되고 그러면 나에게 좋지 않을 이유가 없잖아요. 나의 성장에도 무조건 도움이 됩니다. 무슨 공부를 하느냐? 일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일이면 가장 좋겠죠? 완전히 내가 하는 일에 도움이 되는 일인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어도 나의 카운터파트가 하는 일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공부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분명 도움이 되거든요. 예를 들면 마케터라면 개발에 관한 공부를 좀 하고 개발자라면 마케팅에 관한 공부를 좀 하는 거죠. 그러면 그때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신 게 이런 맥락이었겠구나 라는 걸 좀 알 수 있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요즘 퇴근 후에 컴퓨터 구조 공부를 좀 하고 있고요. 친한 선배의 도움을 받아서 파이썬 공부하고 있고 데이터 분석 공부를 하려고 하고 있고 저의 개인적인 호기심으로 스파르타 코딩 클럽에 지원해주세요 해서 앱 개발 강의도 들어보고 있거든요. 제가 앱을 만드는 분들이랑도 커뮤니케이션을 하는데요. 그동안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들이 그분한테는 이해가 안 됐을 수 있겠구나 또는 얘가 날 이해를 못하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공부를 하면 할수록 그분들에 대한 존경심이 생겨나는 것 같아요. 이 어려운 걸 어떻게 하시는 거지? 기초도 이렇게 어려우면 그 복잡한 앱은 도대체 어떻게 만드시는 거야? 어떻게 이렇게 많은 데이터 모델을 숙지를 하고 계신 거지? 그러니까 정말 겸손해지지 않을 수 없고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렇게 주변의 것들을 공부를 하는 게 저한테 되게 도움이 되고 있어요. 근데 이런 공부를 하려면 어쩔 수 없이 나의 시간과 돈을 떼내서 써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내 시간과 돈을 따로 쓰면 좋은 게 그렇기 때문에 정말 아깝잖아요. 그래서 더 열심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오히려 내가 선택했기 때문에 내 것으로 더 잘 만들 수 있는 거죠. 물론 회사를 잘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요즘 좋은 회사를 따질 때에는 급여도 중요하지만 자기 개발에 대한 지원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회사에서 지원해주는 제도가 많더라도 사실 이것 또한 부서 바이 부서일 수가 있어요. 저는 그나마 그동안 팀장님들께서 장려를 해주셨다고 했잖아요. 근데 사실 이 교육이 지금 우리가 하는 일에 명확하게 도움이 됩니다 라는 걸 증명하기가 어려워서 그런 교육에 참여할 명분이 없거나 현업이 또 바빠서 잘 참여를 못하게 되거나 이런 경우도 분명히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정말 참여해보고 싶은 게 있다라고 하면 팀장님한테 이런 이유 때문에 이 일에 도움이 될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참여해보고 싶습니다 라는 거를 잘 설득하는 것도 어느 정도는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진짜 문제는 회사에서 이렇게 아무리 제도적으로 지원을 잘 해줘도 내가 의지가 없으면 아무것도 안 하게 되더라고요. 심지어는 의지를 갖고 시작을 해도 끝까지 지속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저도 회사에서 파이썬이다 뭐다 교육을 굉장히 많이 받았었는데요. 지금은 진짜 일에 필요하구나 라는 생각을 해서 제가 다시 차근차근 배워보려고 하는 거고 처음에는 팀장님이 그거 배워와 하셨을 때 이거 왜 하는 거지? 이걸 잘 모르니까 저도 그냥 개념적으로 뭐 이런 게 있구나, 이런 게 가능하구나 이런 정도만 파악을 할 뿐 진심으로 내가 그 코딩을 할 만큼 열심히 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의지를 갖고 지금 내가 하는 일에 필요한 교육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보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현업을 위한 자기계발이 결국에 나의 시간을 위해서 그리고 나의 성장을 위해서 나에게 올 새로운 기회를 위해서 꼭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요즘 하고 있는 자기계발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자기계발을 하고 계신지 궁금해요.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 그럼 오늘 제 이야기가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